네, 지난 19일 토요일 새벽에 이른 새벽에 국회 예산결산 특위 상황 들어봤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14조 원 규모 정부 추경안이 민주당의 단독으로 처리됐죠. 오늘 본회의 처리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날치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민주당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박완주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완주입니다. 네, 오랜만에 네. 인터뷰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일단 그 지난 주말 상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어떤 네네. 과정 속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추경안 처리한 건지 설명 좀 음, 간략해 주시겠어요? 우선 1월 추경이 71년 만에 예. 그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확대된 문제 때문에 예. 여당에서 먼저 1월 추경 편성을 준비를 했던 거고요. 예. 처음에는 야당은 굉장히 이게 뭐 선거 앞두고 하는 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다가 워낙 이 확진자가 확대되면서 예. 야당도 함께 이제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됐던 거고요. 그 논의가 실질적으로 어저께 오늘로써 추경 넘어온 지 정부안이 14조짜리 넘어온 지 딱 31일 됐는데요. 예. 그동안 설 명절을 끝내고 본격 논의가 시작된 거는 예. 사실은 지난주였습니다. 그래서 논의에서 대상과 금액 등을 쭉 함께 상임위와 논의를 예결위에서 논의를 네.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을 해왔던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확진자는 아시다시피 예. 10만 명을 돌파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예. 근데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1,000만 원 총액 35조 이상을 예. 주장해서 예. 물론 여당에서도 더 두툼하고 충분하게 지원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예. 정부에서는 이 추경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증액도 정부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불가피하게 우선 여당에서는 그러면 1차 추경을 해서 위급한 우리 소상공인 방역 지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부족한 것은 3월 9일 선거 끝나고 곧바로 네. 2차 추경을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불가피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지난 토요일 예. 새벽에 예. 단독으로 처리하는 과정이었지 이 네. 부분 역시도 12시간씩이나 긴박한 우리 현장의 목소리 부족하지만 그거라도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네.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서 예. 네네 일단 그렇습니다. 단독으로 다 추경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왜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네. 좀 더 뭐 수기 과정을 뭐 거치기엔 시간이 너무 다급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자 사실은 야당은 예.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추경에 관심이 없고 오직 선거에 관심이었습니다. 여당은 네. 신속 처리 그리고 대상들을 넓혀서 예.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소상공인을 구하자 이런 기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대묻겠습니다. 2월 국회가 25일이면 마감입니다. 예. 오늘이 21일입니다. 예. 예. 수기를 하루 이틀 더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거면 네. 지난 금요일 날도 충분히 할 수 있던 겁니다. 이제 정치적 레토릭으로 네. 이렇게 국민들을 소상공인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선거이기도 하지만 절박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중에도 야당이 긍정적으로 좀 수정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 지급액을 예. 철회하고 법률적 제도적 보완을 예. 하면 합의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예. 충분히 논의해서 오늘이라도 조속하게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좀 설명 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여야 간에 좀 더 그 뭔가 좀 의견 차를 좁힌 부분이
있는 겁니까? 보도에 따르면 네. 지난 저희가 국회법에 따라서 단독 처리 이후 예. 그 야당에서 예. 약간 변화된 게 예. 방역지원금 1,000만 원 주장을 일부 철회했다라고 보도를 들었고요. 예. 그 중에 이제 보상률을 100% 올린다든지 하한선을 100만 원을 올린다든지 소급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소상공인 보장에 대한 법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예.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 오전 중에 원내대표 간에 예. 국회의장과 회동할 때 이런 예, 예. 부분들이 논의가 잘 된다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 여야 합의가 해서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도 기대도 하고 있다.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네. 3월 9일 대선 끝나고 안을 짜서 조속하게 2차 추경을 처리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그동안 나온 반응을 보면 야당 쪽에서는 특히 이종성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여당에서 뭐 국민과 야당을 뭐 속였다, 뭐 계획적으로 날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예.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전형적인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요구인 것 같고요. 예. 절차적으로는 국회법에 따라서 50조에 보면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요. 예.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간사가 예. 직무 대행할 수 있다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예. 그에 따라서 그날도 상정을 해주지 않고 위원장이 문을 닫고 예. 12시간을 기다리게 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국회법에 따라서 여당 간사가 예. 추경안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안이 14조 원인데요. 증액을 한 3, 4조 하는 거죠? 현재는 네. 14조를 완강하게 정부가 네. 사실은 버텼는데 플러스 알파 부분에 대해서 네.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마지막 협의 중이어서 협의 중입니까? 14조보다는 네. 한 3조 네. 그 정도 이상은 저희가 여당에서는 네. 꼭 필요한 대상을 넓히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네네. 특고나 프리랜서 이거는 야당 문화예술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야당에 대해서도 예.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 조율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기재부 입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완고하지 않습니까? 협의가 되겠습니까? 기재부는 예. 기재부의 입장은 사실은 1월 70년 만에 예. 71년 만에 추경을 짜는 문제도 있고 예.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 초과 세수를 갖고 14조 짠 부분에 네. 기재부 입장도 최소한으로 증액을 하고 2차 추경 대선 끝나고 네.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기재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 1차 추경에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의 지금 꼭 불불급한 분야에 대한 증액은 현재 어느 정도 동의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와 소통은 해보셨나요? 그 통과 후에 예결위 통과한 다음에요? 지속적으로 예. 요 추가 수정안을 만드는 과정에 예. 여당에서는 예결위에서 그리고 재정당국하고는 수정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정부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 입장은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원내대표 상황이긴 하지만 예. 이미 말씀한 것처럼 네. 지금이 일일 10만 명 발생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박병석 의장님도 네네. 동의하고 다만 워낙 우리 박병석 의장님이 여야 협의를 대원칙으로 예. 해오고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도 그런 부분의 원칙은 지키시되
절박한 국민의 사정을 충분히 감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국무총리 면담 시에도 불가피한 상황이 온다면 네. 충분히 고려해서 결정을 하시겠다라고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 최선을 다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네. 그렇지 않다면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회의는 예정대로 일단 열린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예, 우선은 저희는 예. 여당에서는 충분히 5시경에 네. 의총을 잡아놨고요. 예. 그 전에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 오늘의 긴급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네. 좋은 여야 합의하에 예. 오늘 저녁이라도 통과해야 지금 현장은 정말 아우성입니다. 예. 이런 부분 국회가 대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잠깐 설명하셨습니다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강구하겠다, 그리고 무효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국회 법상 절차에는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요, 만약에 본회의 통과하면은 실제 지급은 언제로 예상할 수 있습니까? 이미 지급 체계와 대상들이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약간의 행정 체계 정비가 되면 예. 아마 빠른 시일에 통과되자마자 2월 안에부터는 지급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이제 지원 체계, 전달 체계가 정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랜 시간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2월이면 오늘 21일이니까요. 네네.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이제 한 8일밖에 안 남았는데. 네네, 그렇습니다. 이 일주일 안에 가능하다 말씀이겠습니까? 이게 예, 지급이 이제 시작이 이제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대선 전까지는, 사전 투표하기 전까지는 다 지급이 되겠네요. 그러면요? 꼭 사전 투표까지는 아니어도 예. 시작을 2월 안에 하면 대상이 대략 320만에 추가로 늘린 부분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한 500여만 명이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 전달 체계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의장님 이거 다른 정치 현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우상호 어제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이 네네. 김만배 씨하고 윤석열 후보가 깊은 관계다. 이런 녹취록 공개했습니다. 영장 들어오면 윤석열은 죽는다. 이런 말을 이거 어떤 뜻입니까? 글쎄요. 이미 그 전조로 김만배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서 이미 어저께 우상호 본부장님, 총괄본부장이 말씀하기 전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보도가 있었잖아요. 충분히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듯이 김만배하고는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녹취록에 보니 충분히 아주 가까이, 그다음에 충분하게 일반적인 가까이 정도 이상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도 사고 그런 진행된 상황에서 그게 부산저축은행부터 시작된 오래된 관계이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해명을 해야 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해명. 그렇습니다. 이미 김만배 씨가 그렇게 했다면 고소고발을 추가로 하든지 이런 거 없이 부정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완주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